어둠이 깔린 논밭 사이. 헛간의 낡은 문이 삐걱이며 열렸다. 그 안에서 나는 숨을 멈췄다. 아버지의 친구. 태연 아저씨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민준아. 따라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은 마치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뛰었다. 나는 22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꿈을 줬던 평범한 청년. 이민준이다. 하지만 이번 여름, 고향인 전라도의 작은 마을로 돌아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 마을.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진 이곳은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곳이다. 하지만 지금, 이 헛간 안에서 나는 전혀 다른 세상에 발을 들였다. 태연 아저씨는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다. 그는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홀로 살아가는 46세의 남자였다. 키가 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와 굳은 살 박힌 손은 그의 삶의 무게를 말해주었다. 그는 늘 조용했고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그를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 불렀지만 나는 그의 깊은 눈빛 속에서 무언가 숨겨진 이야기를 느꼈다. 그날 오후 아버지가 말했다. 민준아, 태연이 좀 도와줘. 헛간에 쌓인 집 정리해야 한다고. 나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헛간으로 향하는 길. 태연 아저씨의 침묵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다. 그의 걸음은 느렸고 가끔 나를 돌아보는 눈빛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담고 있었다. 나는 그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헛간 안은 어두웠다. 집 냄새와 흙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태연 아저씨는 문을 닫으며 말했다. 민준아, 여기서 잠깐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나는 멈칫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너, 혹시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니? 그의 질문은 느닷없었고 내 가슴을 쿵 내려쳤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헛간은 단순한 짚을 정리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곳은 모든 금기가 무너질 장소였다. 태연 아저씨는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았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민준아, 나 너를 보면 이상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그를 밀어내야 했지만 내 몸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저씨, 이게 뭐예요? 나는 간신히 말을 내뱉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태연 아저씨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민준아. 하지만
이건 나도 어쩔 수 없는 마음이야. 그의 고백은 폭풍처럼 내 안을 휩쓸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옳지 않다고. 아버지의 친구와 나 사이에 이런 감정이 있을 리 없다고 머릿속으로 외쳤다. 하지만 내 심장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헛간을 나오며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태연 아저씨와의 대화. 그의 손길. 그리고 그의 눈빛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위험했다. 마을 사람들, 아버지, 그리고 내 자신의 도덕관념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태연 아저씨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고, 나는 그 감정을 부정하고 싶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이미 변해 있었다. 눈 밑에 다크서클과 떨리는 입술은 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보여주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논밭 사이로 바람이 불고 할머니들이 마을 회관에서 김치를 담갔다. 하지만 내 안은 폭풍이었다. 태연 아저씨를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나는 그를 피해 다니려 했지만 마을은 너무 작았다. 결국 나는 그를 마주쳤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는 마을 어귀에서 트랙터를 고치고 있었다. 땀에 젖은 그의 셔츠는 그의 단단한 몸을 드러냈다. 나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어제 일, 미안하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었다. 괜찮아요. 아저씨. 나는 거짓말을 했다. 전혀 괜찮지 않았다. 내 마음은 그를 향한 끌림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을 때 느껴진 전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농사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못했다. 내 머릿속은 태연 아저씨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태연이가 너 많이 아낀다더라.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태연 아저씨와 나 사이에 흐르는 금지된 감정을. 며칠이 지나며 나는 태연 아저씨와의 만남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다시 헛간에서 마주쳤다. 이번에는 그의 눈빛이 더 단호했다. 민준아. 나 이 감정 숨길 수 없어.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너도.
나를 느끼고 있지. 그의 질문은 내 모든 방어를 무너뜨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을 인정했다. 나는 태연 아저씨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마을의 눈, 아버지의 신뢰, 그리고 사회의 규범을 깨는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따뜻했고, 나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랑이 가져올 파괴를 예감했다. 태연 아저씨와 나는 비밀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우리는 헛간에서, 논밭 뒤에서, 그리고 늦은 밤 마을 외곽에서 만났다. 그의 손길은 나를 안정시켰고, 그의 말은 내 불안을 달래주었다. 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늘 두려움과 함께였다. 누군가 우리를 볼까봐. 누군가 우리의 비밀을 알까봐. 태연 아저씨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젊었을 때 서울에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사회의 벽에 부딪혀 끝났고, 그는 마을로 돌아와 홀로 살아갔다. 민준아, 너는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믿게 해줬어.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그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의 웃음, 그의 손길, 그의 깊은 눈빛은 나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태연 아저씨를 믿었고, 나를 자랑스러워했다. 내가 이 비밀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버지는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마을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날, 마을 축제가 열렸다. 불꽃놀이가 하늘을 수놓았고, 사람들은 웃으며 춤을 췄다. 나는 태연 아저씨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군중 속에서도 나를 찾아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이는 내 인생을 바꿀 운명이었다. 비밀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태연이 요즘 이상하다던데? 민준이 그와 자주 붙어 다니는 것 같아.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두려웠다. 우리의 사랑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몰랐다. 아버지도 무언가를 눈치챘다. 어느 날, 그는 나를 불러 세웠다. 민준아, 태연이와 무슨 일 있냐?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나는 거짓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나를 더 불안하게 했다. 태연 아저씨와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우리는 서로를 원했고, 그 갈망은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밤, 우리는 헛간에서 다시 만났다. 그의 키스는 거칠었고, 그의 손길은 절박했다. 민준아, 나 이젠 너 없으면 못 살아.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찢었다. 나도 그를 사랑했지만, 이 사랑은 우리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 순간, 헛간 문이 벌컥 열렸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문틀에 드리워졌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으로 가득했다. 민준아,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나는 얼어붙었다. 태연 아저씨는 나를 감싸며 말했다. 형, 이건 내 잘못이야. 하지만 아버지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태연 아저씨를 밀치며 소리쳤다. 내 아들을 건드려. 너 따위가. 나는 아버지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나를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았다. 민준아, 너도 이 짓에 동참했어. 그의 말은 내 심장을 찢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아버지는 나를 보지 않으려 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붙잡았다. 민준아, 왜 이런 일이. 나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가방 하나만 들고 마을을 떠났다. 태연 아저씨는 나를 찾아왔지만 나는 그를 밀어냈다. 아저씨, 우리 이제 끝이에요. 이건 너무 아파요. 하지만 태연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따라 서울로 왔다. 그는 자신의 농장을 팔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나 너 없이 못 살아.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그의 손길은 나를 다시 끌어당겼다. 서울에서의 삶은 쉽지 않았다. 나는 작은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고, 태연 아저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마을에서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눈물이 났다. 태연 아저씨도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는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갔다. 태연 아저씨는 나를 위해 요리를 배웠고, 나는 그의 미소를 위해 공부에 매진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차갑게 대했지만,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았다. 민준아,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어머니의 말은 내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다. 태연 아저씨와 나는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켰다. 우리는 작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서로를 위한 삶을 꾸려갔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말했다. 민준아, 내가 잘못했어. 너 행복한 거 보니까 그걸로 됐다. 그의 말은 내 모든 상처를 치유했다. 태연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였다. 형,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아버지는 태연 아저씨와 농사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의 사랑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고 그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태연 아저씨와 나는 한강변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준아, 내가 너를 만난 건 내 인생의 기적이야.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다. 아저씨, 우리 같이 늙어가자. 우리의 사랑은 사회의 규범을 깨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웠고 서로를 위해 살았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묶어주었다.